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든 자료는 국내 기관 투자자 왜 이렇게 매매하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 등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적 기준 투자 주체별 매매와 코스닥 150 선물에 대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매 주체별 매매 현황 추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 직전의 주가를 대부분 다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마이너스 428포인트 도착해가지고 거의 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더블 가까운 시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급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급락한 초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일관했었습니다. 그러나 급락 중반 이후부터는 외국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했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급락 중반에 때는 매수 규모가 굉장히 많았죠. 상대적으로 여타 금융기관들은 주식을 오히려 계속 팔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한 이 타임부터는 외국 기관도 팔고요, 외국인도 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와 연관돼서 동일하게 수급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수가 이런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눈여겨볼 사안 중에 하나는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올 때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세를 일관했긴 했지만, 자, 추가로 더 상승하니까 외국인과 기관 이런 친구들은 계속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 일단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승에 대한 압박이 더 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워낙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의 보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춘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지수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매도세를 일관했죠, 현물 시장에서.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가 좀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 기준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국내 금융투자도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매도로 반전되긴 했어도 계속 선물 시장이 오르는 시세에는 일정 부분 시세를 수익을 거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관, 나머지 기관 모두는 다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한 것을 감안해 보면 대부분 국내 기관 투자들은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만한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수익률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게 된다고 할 경우는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승 압박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승하면 할수록 아마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은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투자 지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매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월 4일, 그 다음에 4월 24일, 그 다음에 4월 21일, 4월 21일, 이때를 한번 상황해 보시고요. 최근 며칠 동안의 상황에서만 지수가 빠지니까 국내 기관은 대규모로 매도에 나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수가 빠지니까 대규모 매도, 여기 지수가 빠지니까 대규모 매도. 이 경우에서는 지수가 빠지니까
기관이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기관이 매도하니까 시장 하락을 조장한 건지 이 둘 간의 관계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들은 또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사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사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나오면 주식을 사고 또 마이너스 나오면 주식을 팔아요. 또 물론 기관이 사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기관이 팔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수가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는 굳이 이런 매매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수가 지난 3월 19일 날 바닥을 1457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라올 때 기관이 샀죠. 근데 또 빠지니까 대규모로 매도에 나서요. 또 올라오니까 대규모 매수에 나서 또 올라오니까 사긴 했는데 또 빠지니까 대규모 매도에 나거든요. 이런 식의 매매 형태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감안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어떤 뉴스 플로우에 맞춰서 매수 규모를 늘렸다가 또 하루에 뉴스 플로우가 부정적이면 또 매도 규모를 늘려가면서 하락할 때 더욱더 하락을 시켜주는 아주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또 대규모로 샀다가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부안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말 전문 투자자답지 않은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하락의 과정이든 뭐 또 다시 반등하는 과정이든 이들은 그냥 일관되게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자기가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자기 나름의 어떤 원칙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국내 기관은 이런 식의 매매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월 7일부터 급락하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올라올 때 대규모로 매수를 하죠. 내려갈 때 대규모 매도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지수가 1400포인트였을 때도 1400이나 1450포인트 이때였을 때도 국내 기관은 대규모로 매도를 해요. 이런 식의 어떤 바닥을 잡아가거나 부활 애동해서 시장을 오히려 더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원래 제가 어렸을 적에 투자론을 배웠을 때는 기관은 증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좀 매수에 나서고 주가가 오를 때 좀 일정 부분 눌러주는 효과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보면 개인 투자자는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개인 투자자가 현명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기관 투자자 중심의 자산 운용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허접한지를 이 대목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 레벨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은 21조 원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한 11조 원 팔았습니다. 금융투자도 한 10.6조 원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은 7조 원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언제 국내 기관이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매도 거세로만 이거 할 건지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올해 연간 시장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매도세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만 더욱 커질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이야 어차피 자기 일방적인 방향으로 팔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기관은 이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언제까지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팔 것인지를 이들은 스스로 자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은 계속 사서 나름대로 현물 시장 매도에 대한 해칭이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기관은 선물에서도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매매 형태가 얼마나 지금 허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08년 당시와 2009년 당시에 투자지표 매매의 시사점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9가 올라올 때까지는 외국인들은 매매에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은 본격적인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해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 바닥을 찍고 3, 4분기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대규모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그때까지도 플러스 나올 때 사고 마이너스 나올 때 파는 행태를 지속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마도 계속 외국인이 사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공격적인 사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매매 행태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2.99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관도 어쩔 수 없이 상승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매매 행태는 매우 허접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를 기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수급은 더욱더 공고히 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